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탐험으로 만드는 더지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자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또래 아이들과 다른 어떤 지점이 보일 때 부모님들은 참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저 또한 16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눈으로 어떤 점들을 관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채는 6가지 자폐 스펙트럼 시그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어티즘 스픽스,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연구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징후는 바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신기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쳐다본 후 엄마, 아빠를 쳐다보며 이것 좀 보세요 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이를 공동주시 또는 공동관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장난감을 갖고 놀다 멈췄을 때 왜 멈췄는지 궁금해하며 부모의 얼굴을 살피기보다 장난감에만 집중하며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눈맞춤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말이 트이기 전 아이들은 몸짓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거나 안녕하고 손을 흔들고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동과 같은 제스처를 자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멍멍이 좀 봐라고 했을 때 강아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끝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이름에 대한 일관된 반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아기는 보통 생후 9개월 무렵부터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두세 번 정도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불러도 돌아보거나 하던 행동을 멈추는 등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잦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은 언어 발달의 지연 또는 비전형적 발달입니다. 단순히 말이 늦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16개월경에는 몇 개의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고 24개월부터는 물줘처럼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언어 발달은 아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정말 크지만 언어 발달이 현저히 늦는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의미 없이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보이거나 대화처럼 주고받는 느낌 없이 자기 관심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그널은 상상놀이의 부재와 반복적인 놀이 패턴입니다. 놀이는 아이의 사회성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18개월 이후에는 인형에게 밥 먹이는 척을 하거나 블록을 전화기인 척하는 상상놀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상놀이 없이 장난감을 흔들거나 누르기만 하는 등 기능적으로만 가지고 놉니다. 또한 자동차 바퀴만 하염없이 돌리거나 장난감을 색깔이나 크기 순서대로 완벽하게 일렬로 세우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놀이 패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그널은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과 감각 추구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특정 행동을 오랜 기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파닥거리거나 손가락을 눈앞에서 튕기고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들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특정 질감이나 소리, 빛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발끝으로 걷는 행동 또한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오늘 내용 중 몇 가지가 우리 아이의 모습과 비슷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 두 단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간단히 영상이나 메모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문가와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는 발달 전문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는 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이해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